11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7회 기자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저는 KBS의 기자 양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식순이 조금은 다르게 진행됩니다. 평소와 다르게 오늘은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부득이 행사를 마치기 전에 자리를 뜨셔야 할 분들을 배려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기념 촬영 먼저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으로 나와주시고요. 의장님, 회장님, 동아투위, 조선투위 선배님들, 그리고 80년 해직 언론인협회 선배님들, 언론단체장 여러분, 고문님, 부회장님, 지회장님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쓰고 찍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빼고 찍으실 기회를 드릴게요. 자, 한번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영령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제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네, 이미 잘 아시겠지만 기자의 날은 1980년 5월 20일 자정을 기해서 군사정부의 기사 검열에 맞서 전국의 우리 선배 기자들이 일제히 제작 거부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일용 40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때인 2006년에 제정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언론 자유를 위해 온몸으로 독재에 저항했던 선배 기자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 뜻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올해 기자의 날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난해 7월 1980년 언론투쟁이 광주 항쟁의 일부로 포함된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군부가 1980년 언론투쟁을 광주 항쟁과 분리시키기 위해 벌인 공작 정치가 41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행사 진행에 앞서서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감사한 분들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석 국회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동아투위 위원이기도 하십니다. 이사장님 외에 동아투위 허육위원장님, 조선투위 성한표 위원장님 등 많은 동투, 조투 선배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승우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외에도 김준범, 유수결, 현희섭 공동대표님, 그리고 역시 많은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선배님들께서 참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주원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영진 KBS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한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양원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셨습니까? 오시고 계신 중이라고 믿겠습니다. 김경희 한국여성기자협회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창환 한국편집기자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기자협회 역사를 만들어주신 역대 기자협회 회장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참석하신 고모님들의 조남을 먼저 다 불러드리면 고모님들께서는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병 고모님, 박실 고모님, 이형균 고모님, 이춘발 고모님, 노향기 고모님, 김주원 고모님, 남영진 고모님, 조성부 고모님, 이상기 고모님, 정일용 고모님이십니다.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니까요. 더 크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자협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협회 임원진들 역시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김동원 회장과 함께 회장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회장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호명이 끝나면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곽수근, 오마이뉴스 구형식, 아주경제 김봉철, 전북도민일보 남형진, 농민신문 류호천, 서울신문 박록삼, 채널A 유덕영, 대구일보 이주형 부회장, 그리고 저도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좌동철 제주기자협회장도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하실까요? 네, 그리고 또 협회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본과위원장, 특별위원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좀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신문 김종필, 뉴스토마토 최기철,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국민일보 이동희, MBN 김근희, 강원도민일보 김영희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죠. 네, 뒤에 수주분들 앉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자협회는 전국 199개의 지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사의 기자를 대표하는 지회장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호명이 끝나면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JTBC 이지혜, MBN 안보람, SBS 위즈 우형준, TBS 김선환, UPI 뉴스 박일경, 농민신문 김인경, 뉴스웨이 서승범, 더벨 안경주, 더팩트 배정환, 데일리안 김윤일, 민중의 소리 김동현, 브릿지경제 이원배, 서울신문 강국진, 세계일보 윤지로, 시사위크 이미정, 아이뉴스24 장유미, 아주경제 전성민, 일요신문 유시혁, 전기신문 윤정일, 전자신문 최호, 쿠키뉴스 조진수, 파이낸셜뉴스 최재성, 한국경제신문 최만수, 한국일보 김창훈, 한스경제 박종민 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언론의 일선에서 뛰고 계신 기자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자리를 어떤 분들이 채우고 계신지 이제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협회 행사에 이렇게 많은 기자 대표들이 참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선배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이 기자의 날이라는 의미 있는 날을 우리 후배 기자들이 잘 챙기겠다 이런 의지와 관심의 표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길었는데요. 한국기자협회를 이끌고 계신 김동훈 회장님 모시고 바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훈입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좀 미숙한 점도 좀 많이 있는데요. 내빈 소개하면서 제가 좀 많이 빠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사죄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1980년 5월 당시에 기자협회가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기자협회 회장도 투옥되시고 기자협회부가 1년 2개월이나 그 정관 상태에 있을 때 기업을 대신해서 그 언론계를 이끌었던 민주언론 시민연합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당시는 기협과 언협 이렇게 양대 체제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이진순 대표님 오셨는데 이 소개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선배님들 한 분 한 분 걸어오신 발걸음이 저희 후배들에게는 큰 좌표가 되고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선배님들 생각할 때마다 가슴 뭉클하고 또 마음이 절로 숙연해집니다. 기념사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기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무엇보다 존경하는 우리 동아TV 선배님들, 조선TV 선배님들, 그리고 80 해직 언론인 선배님들, 그리고 언론 유관단체 대표자 여러분, 박기병 고모님을 비롯한 역대 기자협회 회장을 지내신 저희 기자협회 고모님들, 그리고 48대 한국기자협회 저와 함께 협회를 이끌고 있는 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언론사 지회를 이끌고 계신 지회장님들도 오늘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뜻깊은 기념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계 또 선배이십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 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자의 날만큼은 3년째 꼭 좀 제가 지키고 싶었고 또 이렇게 선배님들 모시고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아울러 5월 20일 기자의 날과 함께 10월 24일 자유언론의 날도 국가기념일로 제정돼서 해마다 봄과 가을 이 1년에 2번만큼이라도 우리 선배 언론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올곧은 정신과 또 지금도 변함없이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를 꼭 기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이 마스크에 가려져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 그 미소가 보입니다. 우리는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굴곡진 우리 언론 역사에서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쉴 수 없었던, 가슴이 먹먹했던 기나긴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배님들, 바로 그 역사의 산 증인들이십니다. 기자의 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80년 80년 5월에 광주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에서 신군부에 무자비한 양민학살이 자행된 지 올해로 4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진실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온전한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고 또 학살의 원흉들은 여전히 뻔뻔하게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피해자와 우리 유족들의 아픔은 가슴 깊은 곳에 여전히 응어려져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광주에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요. 토론회도 개최했고 또 옛 전남도청과 전일빌딩 등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자협회 임원진부터 20, 30대 우리 젊은 기자들까지 전국에서 3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기자협회 10개 시도협회 중에서 9개 시도협회가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는 고 리영희 선생님 그리고 고 송건호 선생님 80년 5월 전국 기자들의 제작 거부, 검열 거부 투쟁을 주도하셨던 고 김태용 당시 기자협회 회장의 외역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많은 선배 기자들이 신군부의 만행과 현장의 참혹한 상황을 취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의 총칼 앞에 진실은 땅에 묻혔고 허위 조작된 뉴스만이 전달됐습니다. 이 한국기자협회는 1980년 5월 20일 자정을 기해서 계엄사의 검열을 거부하고 제작 거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신군부와 언론사주에 의해서 해직된 기자만도 무려 1000명이 넘습니다. 기자협회 또한 집행부가 연행 구속되고 기자협회부는 1년 2개월간 정관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건으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언론계를 엮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폭력의 시대, 억압의 시대,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언론 자유에 대한 의지는 꺾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당시 선배 언론인들의 울고진 기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2006년 2월 달에 제40대 정일용 회장 당시에 매년 5월 20일을 기자의 날로 공식 제정했습니다. 정일용 당시 회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잠깐, 예,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2006년과 이듬해 2007년 두 해 동안만 행사를 치른 뒤에 이 후대 회장들이 좀 잊지를 못했습니다. 유명무실했던 기자협회를 13년 만인 2020년 기자날을 부활시켰고요. 또 코로나 상황에도 지금 3년 연속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자의 날을 광주에 가둬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동아일보에 가둬둬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80년 5월 투쟁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인 전두환 독재 정권에 항거한 투쟁입니다.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 역시 포악한 군사독재 권력에 맞서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했던 전국의 언론인들을 대표한 동아일보 언론인들의 투쟁이었습니다. 기자의 날에는 기자의 혼상이 따릅니다. 올해는 노향기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님을 선정했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내빈 여러분 좀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사모님도 좀 잠시 일어나주세요. 기자의 혼상 심사위원회는 80년 당시 협회 부회장으로 제작 거부 투쟁에 앞장서다가 연행돼서 정말 극심한 고문을 당하셨고요.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언론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고초를 감내하셨고 또 훗날 언론 자유와 민주화에 기여하신 노향기 전 회장님을 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노향기 선배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열흘 남짓 지나고 있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언론을 향한 그릇되고 왜곡된 인식은 여전히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인수위 기자실에 저희 기자협회 회원사인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일부 언론사들이 출입을 막는 그런 행위는 도저히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자의 날을 맞아서 한국기자협회는 새삼 다짐합니다. 한국기자협회는 권력에 대한
권력에 대한 언론 본연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 등 언론 자유를 향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는 그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성역 없이 비판하겠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사주와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선배 언론인들이 지켜내고자 하셨던 기자 정신이며 이것이 언론 신뢰 회복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70년대와 80년대 정말 격동의 시기 언론계 선배님으로서 또 이 자리에 지금 중책을 맡고 참석하고 계신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사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해 주셨던 선배 원로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총체적 진실을 취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는 때로 사회의 흐름을 바꿉니다. 때로는 칼과 맞습니다. 1980년 5월 검열 거부, 제작 거부를 하는 많은 뜻있는 언론이 있었습니다. 쫓기고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그러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체포되었을지언정 기자의 분은 갇히지도 굴복하지도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작년 비로소 언론 투쟁을 했던 분들을 5.18 관련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뒤늦었지만 다행이고 또 뒤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무랬던 시기에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던 언론인 여러분들을 역사에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자의 혼상을 수상하시는 노양기 회장님, 그 투쟁의 역사 그리고 그 가족들의 오랜 고통의 시간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말과 펜으로 베인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언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언론은 어디에 있는가 길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허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길을 찾아 행동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님 축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님 모시고 축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80년) 신군부에 광주 학살이 자행되고 있을 때 우리 언론계에 힘뜻 있는 언론인들이 제작을 거부하고 검열을 거부하는 그건 목숨을 건 투쟁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자의 날이 이렇게 정해진 것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 그런 학살이나 이런 것에 가면이 맞서서 검열이나 제작을 거부한 그런 기자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어제 이 기념 축사를 준비하려고 앉아 있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저에게 5.18 학살이 자행된 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전달됐어요. 시위하는 청년들, 길간을 행인을 가리지 않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그 특전사 군인들, 잡힌 시민들을 눕혀놓고 철사줄로 두 손을 등 뒤로 돌려 묶는 장면. 이어서 줄지어 늘어선 관 속에는 시신들이 누워있고 어머니들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살 주역들은 사면되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선 새 정권은 5.18 민주항쟁이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이었고 그것이 대한민국 헌정에 반영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새 정권은 5.18 민주항쟁이 북한의 사주와 북한군 개입으로 일어난 반란이라고 주장하는 인사를 도지사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그 자유를 모든 분야에 접두사처럼 애용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쉽게 변하는 이 새 정권의 언수를 어찌 봐야 할까요? 프레스센터 건물을 들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펼침막이 건물벽을 덮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프레스센터 11층까지는 호방건설에 팔린 서울신문의 소유이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게 임대했고 11층 아래쪽에만 선거 펼침막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 프레스센터는 그 증인 여기 앉아있어요. 박희명입니다. 본래 신문회관 자리에 국민의 세금으로 올린 한국 언론의 메카입니다. 기자협회, 언론노조, 언론진흥재단 등 많은 한국 언론 단체들과 외신기자 클럽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의 얼굴 같은 존재입니다. 이 건물에다 오세훈 시장 후보의 선거 선전물을 붙여놓는 것은 한국 언론의 얼굴에다 먹칠하는 짓입니다. 그냥 개인 빌딩에 선거 사무실을 임대해서 그래도 좋을 텐데 왜 굳이 프레스센터를 욕보이러 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론인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오세훈 후보의 당락이나 유불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유력 정치인, 선거에 나선 후보로서 언론을 존중하는 양식을 가져달라는 것뿐입니다. 새 정권 인사들이 말하는 자유가 자신이 좋을 대로 하는 그 자유인가, 자의적인 자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레스센터에 함께 들어있는 언론인 단체들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한번 물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언론에 오세훈 시장 후보에게 어떤 처우를 받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기레기로 취급하는 걸까? 언론단체들은 함께 오세훈 시장 후보에게 선거 펼침막을 떼고 사무실을 옮겨달라는 요구쯤은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들만의 자유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자유라는 걸 우선 기자들부터 실천적으로 요구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살아있는 권력이 언론을 어떻게 처우하는지 이번 일이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깊은 성찰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구영 이사장님의 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유수결 80년 해직 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님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떨리네요. 사실 맨 처음에 축사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무대 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냥 생각만 해도 막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다음에 뭐 식은땀이 나고 막 이래갖고 사실은 제가 후배 기자들한테 편지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글을 대신 축사로 할까 합니다. 기레기라 조롱받고 있는 후배 기자들에게, 오늘도 취재 현장을 누비고 있는 후배 기자 여러분, 올해 기자의 날은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7월 1980년 언론투쟁이 광주항쟁의 일부로 포함된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언론투쟁을 광주항쟁과 분리시키기 위해 벌인 공작 정치가 41년 만에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980년 5월 광주에서 피해 항쟁이 벌어지는 동안 전국 언론사 기자들은 신군부의 광주 학살에 항거해 검열 거부, 제작 거부 투쟁을 벌였습니다. 1980년 언론투쟁은 지난 40여 년 동안 신군부 잔당과 그 동조 세력에 의해 광주 항쟁과 분리되었지만 마침내 진실이 바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광주 항쟁과 관련한 역사가 바로잡혔고 언론의 역사 또한 올바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아직도 집행이 안 된 상태이고 관련 개정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980년 5.18 당시 기자들은 시위에 나선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쓸 수 없어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검열 거부 및 제작 거부를 결의하고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기자들이 그로 인해 강제 해직을 당하고 일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타 언론 기관의 취업이 금지돼 암흑 같은 시절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2.12 사태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세력은 1980년 초에 보안사 정보처에 언론반을 신설하고 권력 장악의 필수적인 언론 통제를 위해 언론사를 통폐합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언론기관 중 신문사 11곳, 방송사 27곳, 통신사 6곳 등 총 42개의 언론 매체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172종의 정기 간행물이 등록을 취소당했습니다. 저는 당시 기자협회장이었던 김태용 선배를 숨겨준 혐의로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잡혀가 그 유명한 이근환한테 물고문도 당하고 용산경찰서, 서대문 구치소를 거친 후 한 달 만에 풀려나오니 직장에서 쫓겨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광주 5.18로 인해 나 자신 역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엄중한 시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은신처를 구하는 김태용 선배의 연락을 받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기꺼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자로 일하고 있는 후배 기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일을 할까요? 한국기자협회와 여기자협회가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역 기자 10명 중 8명, 10명 중 8명이면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되죠. 근무 중에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과정은 물론 보도 후 이메일이나 댓글 등으로 조롱이나 모욕을 당하기 예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게 되면 어김없이 달리는 댓글들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기자들을 기레기라 칭하며 조롱하고 비난하는 댓글이 주르륵 달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치 저 자신이 비난을 받는 듯이 가슴이 무언가 치밀어 오르며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기자들이 이렇게 기레기로 전락했을까요? 하지만 기자들이 비난받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과거 5.18 때도 광주에서 한 방송사가 불타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신군부 집권 후에 땡전 뉴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오늘날 언론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기자들을 기레기로 몰아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불리는 데 대하여 언론인들 자신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언론 환경은 이전 독재 시절에 비해 많이 나아졌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권력 대신에 자본의 횡포가 늘어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달라진 상황에서 후배 기자들이 더욱 진솔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언론의 소명을 실천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5월 20일 기자의 날에 기자의 혼상을 수상하신 당시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이었던 노영기 선배님께 뜨거운 축하를 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기자의 혼상이 후배 기자들이 수상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배 기자들을 향한 애정이 담긴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유수별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분의 축사가 더 남았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표원수 이사장님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표관수입니다. 오늘 기자의 날을 맞아 저에게 이렇게 축사의 기회를 주신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80년 해직 언론인협의회 회장단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도 취재 보도 활동에 여념이 없을 전국의 기자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이제 일정상 이석을 하셨습니다만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나오셔서 기념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 의장님은 1970년대 후반에 저와 출입처를 같이 나가기도 했는데 대단히 끈질긴 기자였다. 그런 평이 많았습니다. 그게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또 방금 전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께서 축하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부영 선배를 뵈면은 함세웅 신부님과 신홍범 선배가 떠오릅니다. 또 세 분을 생각하면은 얼핏 대나무가 연상됩니다. 꼿꼿하게 계속 위로 뻗어나가는 모습도 그렇지만 그보다도 세월이 흘러갈수록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지는 모습이 대나무와 똑같습니다. 인생의 큰 구비를 8번이나 돌았는데도 이분들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열정은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지기만 합니다. 저는 언론계와 민주화 운동의 후배로서 이분들을 보면서 늘 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함신부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세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국일보 출신 노향기 선배께서 기자의 혼상 수상을 하시게 됐는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향기 선배는 1980년 여름 그 엄혹하던 전두환 군부 시절에 악명 높은 남영동을 거쳐 서대문 구치소와 대전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면서 운동 시간이면은 늘 남영동에서 부상한 허리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문지르면서 서 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선배의 건강이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후배들에게 계속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현직 기자들뿐만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언론계 선배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고문기술자 이근환에게 처절하게 폭행을 당한 유수열 80년 공동대표님 방금 그 절절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보도지침을 폭로해서 복고를 치른 김주원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님과 언론운동의 옛 동지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오늘 기자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 열심히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 기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한편 우리 언론의 앞길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표현수 이사장님의 축사를 끝으로 축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원래 기자의 날은 축하를 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의 역사가 비단 밝지만 않기 때문에 항상 분위기가 약간은 가라앉고 그리고 무거워지기 마련인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분위기를 바꾸셔서 그야말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한평생 올곧은 정신과 정론 직필을 몸소 실천하신 노향기 전 기자협회 회장님께 기자의 혼 상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올해 기자의 혼 상을 드릴 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는데요. 만장일치로 노향기 전 회장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직접 참석해 주셨고요.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수상을 위해서 노향기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회장님과 함께 나오셔도 좋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도 시상을 위해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상을 받는 자리니까요. 박수 좀 더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상식 하겠습니다. 기자의 혼상, 한국기자협회 제29대 회장 노향기. 귀하는 1980년 5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서 민주언론활동을 탄압하는 신군부 당국의 언론 검열에 맞서 제작 거부 투쟁에 앞장서는 한편 언론 자유를 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기자의 표상이었습니다. 귀하의 의지는 이 땅의 언론 자유의 밑거름이 되었고 정신은 후배 언론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17일 기자의 날을 맞아 한국기자협회 11,000회원 모두는 마음속 깊이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20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꽃다발 가져오신 분들 계시면요. 지금 전달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히 노향기 고모님의 팬클럽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름이 향기 모임입니다. 네, 노향기 고모님을 응원하는 팬클럽인데요. 이 향기 모임 분들과 또 고대의 민주 동호회 분들이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꽃다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모님은 같이 나가시고. 김동훈 회장, 김 회장, 사모님 모셔. 네, 사모님 모시고 그러면 사진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빠진 것 같잖아. 네, 그러면 회장님과 노향기 고모님 내외 사진 찍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모님 회장님 그대로 계시고요. 자녀분들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오셔가지고요. 다 함께 기념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가족 순서하고 그 다음에 향기 모임까지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여러분 앞으로 모실게요. 네, 꽃다발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꽃이 많으면 더 화사해 보일 거니까요, 사진이. 네. 네, 이번에는 노양계 가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의 혼상의 수상자이신 노양계 고문님과 향기 모임의 촬영이었고요. 그러면 끝으로 고대 민주동호회 분들 모시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민주동호회 회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동호회 분들이 참석해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덕분에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이제 노양계 고문님께 수상 소감을 요청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고문님 수상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드리러 오셨는데. 제가요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소감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여하튼 제가 언론계를 처음 출발할 때 이 얘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어느 지인이 저한테 기자가 합격하기도 전입니다. 근데 저보고 너야 앞으로 기자가 되면 기자답지 기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말을 했어요. 어찌 보면은 아주 먼 얘기인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기자답지 않는 기자. 어쩌면 패자가 되라는 얘기도 되고 어쩌면 또 다른 의미가 되겠는데 그때 그 생각을 좀 가지고 그동안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얘기죠. 6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또 뭐 특별한 얘기를 할 거 없고 제가 건강도 안 좋고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뇌경색을 당했는데 요즘 들어서 2차로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충분히 좋은 말씀, 울림이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노양계 고문님 수상 소감 들었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기자의 날 기념식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났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야말로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기자분들, 후배님들 뵐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